7년간 준비해온 화제의 대작 기동사 건담 지쿠악스가 2025년 6월에 드디어 완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반응은 그다지 체감되지 않아요. 전작인 수성의 마녀가 워낙 흥행한 탓도 있겠지만 지쿠악스는 한국에선 프라임 비디오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고 검색 트렌드나 커뮤니티의 반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방이 이뤄진 일본은 어땠을까요? 시청률이 1, 2%대로 낮은 편이었지만 심야 시간대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단 2025년 2분기 최대 화제작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에도 리뷰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어요. 프라임 비디오 순위는 초반엔 낮다가 후반엔 1위까지 올라갔지만 유저 평점은 1점 아니면 5점 중간이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이 평점은 의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쿠악스의 마케팅, 지쿠악스의 뜬금없는 스토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건담의 마케팅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일정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수성의 마녀의 마케팅에 관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건담은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거대 비즈니스라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검증된 마케팅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예로 지쿠악스의 경우에는 마추와 나은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수성의 마녀에서 히트한 슬레타와 미오린의 구도를 그대로 따온 것이며 지쿠악스가 비기닝이란 선행작품을 낸 이유도 수성의 마녀의 프롤로그를 활용한 마케팅을 벤치마킹한 것이죠. 그 외에 시즌을 둘로 나누는 마케팅은 건프라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더불어 걷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며 철혈의 오펀스 때는 축전 인기를 끌자 수성의 마녀와 지쿠악스까지는 매화 방영될 때마다 축전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전을 그렸느냐? 이는 SNS 마케팅을 위한 밈을 만들기 위해서지요. 매회 방영 직후의 축전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소환하고 팬 계정 및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확산됩니다. 업계는 보통 노출수, 참여율, 해시태그 사용량을 측정하는데 반다이는 SNS 마케팅의 수치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주총 보고서와 일반 홍보 콘텐츠 대비 지쿠악스 게시물의 좋아요와 댓글 수가 1.5배에서 2배 이상 높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이런 마케팅의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죠. 즉 매화 공개되는 다양한 축전은 SNS 마케팅의 일환인 겁니다. 축전은 자발적 리트윗, 리포스팅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현재 일본의 상황 때문이겠죠. OTT 시대가 열리면서 쏟아지는 콘텐츠가 늘어난 반면 일본 시장의 소비력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은 부익부 빈익빈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건담도 예가 아니라서 수성의 마녀부터는 총 25화로 전작 대비 반 정도만 제작되며 지쿠악스는 거기서 더 줄어 12화가 되어버렸죠. 이는 건프라 홍보를 위한 제작비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화제를 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슈를 만드냐는 것이죠. 저는 건담의 마케팅은 세 분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40대에서 50대가 포진한 우주세기, 20대에서 30대가 포진한 시드 등의 얼터너티브. 우주세기는 1979년부터 이어온 토미노 감독이 만든 메인 타임라인이고 얼터너티브는 이와 별개로 새롭게 해석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죠. 수성의 마녀가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의 목적은 10대, 정확히 말하면 Z세대의 유입이었습니다. 왜냐면 건담은 엄연히 장난감 비즈니스고 장난감을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건담은 어른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만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조만간 퇴직하여 연금과 비정규직 급여로 살아가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미업계는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포켓몬은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건담은 새로운 작품이 나오죠. 그리고 수성의 마녀는 화제를 모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두 개인데 시드는 이미 시드 프리덤으로 진행했으므로 남는 건 기동사 건담 내러티브 이후 좀처럼 없던 우주세기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지쿠악스라는 작품이 우주세기 팬들을 위한 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작품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은 지온이 승리했다면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서 우주세기 팬들은 작품을 안 보더라도 트위터와 커뮤니티를 해명을 걷어냈으며 실제로 지쿠악스의 TV 시청률은 1%에서 2%대로 저조했지만 반다이 남코의 2025년 주선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말했으며 SNS상의 반응도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는 말은 평가가 갈리는 걸 감안하면 상충되는 반응이죠. 그렇다면 왜 반다이 남코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한 걸까요? 지쿠악스는 사실상 밈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온이 승리했다면 짐이 결국이었다고? 마슈가 정치가가 되었다고? 이 작품은 퍼스트 건담부터 역습의 시작까지 본 우주세기 팬들에게 퍼스트 건담을 다른 if 설정으로 재조합합니다. 이는 건담 팬들에겐 대사건일 겁니다. 건담을 은퇴한 사람도 달려올 소식이죠. 하지만 초심자에게는 설명조차 의미 없는 전개일 뿐이에요. 알테이시아는 누구며
왜 샤하는 키시라를 죽이는지 초심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해도 이렇게 밈만 던져도 되는가? 중간 설명을 좀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물론 이는 타당한 의견이지만 요즘 시대에 맞는 의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 건담 주제곡과 요즘 주제곡의 차이는 뭘까요? 확실한 차이는 음악의 전주에 있습니다. 제타 건담의 주제가 물의 별의 사랑을 담아의 경우 전주는 21초, F91의 이터널 윈드는 22초, 건담 X의 레졸루션은 35초로 과거에 만들어진 음악의 전주는 나름 긴 편입니다. 이런 전통은 철의 오픈스의 레이지 오브 플래그가 36초로 최근까지 계승된 전통이었죠. 하지만 수상의 마녀의 주제가인 요서비의 축복, 지쿠아스의 주제가인 유네스켄시의 프라즈마의 경우 전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주도 없지요. 왜냐하면 요즘은 음악을 구매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스트리밍 환경에선 조금만 듣고 지루하면 바로 넘겨버리니까요. 이건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트로가 지루하면 바로 끄죠. 현대 콘텐츠는 본론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건담도 예전보다 더 짧고 강하게 드라마보다는 액션과 밈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칼한 이를 알고 몸을 한듯 보입니다. 건담은 리얼로봇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유는 이 작품은 로봇의 대활약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의 생존기를 그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을 그대로 리메이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건담 팬들은 70년대 말 건담이 담았던 담론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해하지만 수십 년간 건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노래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는 사람에겐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장르의 클리셰화, 관습화가 벌어진 겁니다. 즉 이래저래 우주세계를 리메이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 그래서 카라는 우주세계 팬들만이 알 수 있는 도파민 덩어리를 만들어버렸죠. 지쿠아스라는 작품이 특이한 이유는 퍼스트 건담부터 역습의 샤아까지의 우주세계를 아는 사람에겐 정말 꿈만 같은 작품이지만 이를 모르는 신세대 시청자에게는 정말 스토리의 맥락조차 없는 작품이란 겁니다. 한 예로 제가 한 비기닝의 1화 파트 리뷰를 보면 우주세계 건담을 나름 알고 극장판 팜플렛의 인터뷰를 읽은 저는 마추가 스페이스 노이드, 우주 거주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분노하여 건담을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우주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갑자기 애가 로봇을 보고 눈이 돌아서 맥락도 없이 뛰어들어 타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샤가 강캐논에게 총을 거두면서 한 알테이시아라는 대사, 마지막에 한 소녀가 지원에 총 쏘고 드는 장면은 건담 팬들에겐 자동으로 뇌내 보완이 되지만 초보자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모없는 연출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식의 연출은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되죠. 원작에선 지원군 에이스 부대인 검은 사면성의 마슈가 여기선 난데없이 시장이 됐다는 이야기, 라라는 샤가 죽는 미래를 막고 싶어한다는 이야기, 아무리 봐도 연방의 양상기인 짐인데 지온의 양상기인 겔구구란 이름을 가진 것, 이는 우주세계 팬들이라면 마슈는 파일럿 재능은 없지만 정치력은 있었다는 식으로, 지오니사가 업계의 주도권을 가졌다면 짐이 겔구구가 되었을 거란 식으로, 샤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로에게 죽었을 거라는 식으로 우주세계 팬들이라면 몇 시간도 떠들 수 있는 화제이며, 아무로와 샤를 닮은 메이드 여자아이 지프레드가 요망한 돌 쏠 때 구도 등은 건담과 에반게리온 팬들이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돌려가며 분석하는 재미를 낳게 합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건담과 에반게리온의 사전 지식을 빼고 순수하게 이 작품을 들여다본다면 이 작품은 그냥 멋있는 캐릭터 상품 광고를 이어놓은 광고 영상에 불과하지요. 결국 지쿠악스는 스토리보다는 반응에 최적화된 콘텐츠입니다. 코어 팬층의 반응을 유도하고 SNS에서 짤과 밈으로 퍼지게 만들며 그것만으로 프라모델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죠. 이건 지금 세대의 콘텐츠 소비 방식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빠르게, 짧게, 자극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니까요. 지쿠악스는 건담의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대신 타겟 마케팅에 집중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 실험은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꽤 복잡해요. 금전적으로만 보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똑똑한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12화라는 짧은 분량으로 충분한 화제성을 만들어냈고 프라모델 판매도 성공시켰죠. 건프라 홍보라는 측면에서 이상 가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애니메이션이 지쿠악스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팬들이 유입될 통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여 애니메이션 시장을 확장시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결국 지쿠악스는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내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팬들을 버리는 딜레마 말이죠. 지쿠악스의 성공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담 제작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어 팬을 위한 작품과 대중을 위한 작품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를 매료시켰던 것은 멋있는 로봇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스토리와 철학 그리고 담론이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건담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